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실제로 우리 중학교 때 이미 여러 번 계산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등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인 거죠, 그죠? 자,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인데, 부등호라는 건 말 그대로 등호가 아닌 겁니다. 그 등호가 아닌 기호가, 자, 크고, 작고, 크거나 같고, 또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총 4개의 기호가 있죠, 그쵸? 얘네들 부등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대소관계를 표현하는 식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방정식하고 그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쓱 얘기하고 넘어가면, 미지수를 포함한 이 부등식에서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를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하고, 그 해를 구하는 모든 것들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쵸? 자, 뭐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는 뭐가 있을까? 자, 기본 성질, 일단 실수 A, B, C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를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허수는 대소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능이 안 되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수만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 어떤 A라는 수가 B보다 크고요. 근데 B는 C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3단노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A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너무 명확합니다.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3단 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자, A가 B보다 크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참이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등호, 즉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뺄 셈도 대소관계는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이거이면 얘네들 A에다가 C를 곱하고 B에다가 C를 곱했습니다. 이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곱하는 대상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경우에서는 C가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등호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등호관계는 유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네 번째, 만약에 얘네들 C가 음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음수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곱할 때 대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는 거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C가 BC보다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C분의 A는 C분의 B보다 이렇게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이거죠, 이거. 양변에 곱하고 나누는 대상이 음수라면 대소관계가 바뀐다.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건데,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한 변으로 뭐 좌변이든 우변이든 모든 것들을, 모든 항들을 한 변으로 싹 다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식이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은 0이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 들어오는 기호는 4가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모두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1차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당연히 1차 부등식의 풀이는요. x가 있는 1차 항과 그 다음에 x가 없는 상수항을 반대쪽으로 보내버려서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기호가 올 수 있지만 뭐 그 중에서 이렇게 크다라는 기호가 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을 x를 남김으로써 그 x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그러려면 양변을 a로 나눠야 될 겁니다. 하지만 뭔가를 나눌 때 그 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심지어 0이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a가 어떻게 될 때?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a가 0일 때, 요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양수를 나누는 거니까 뭐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때 만약에 a가 음수라면 당연히 a로 나눔으로써 대소관계, 즉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다. 그럼 지금 이 친구는요, 마치 좌변에는 0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변에는 b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 친구도 우리가 몇 개로 나눠질 수 있느냐? 2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2가지로 살펴보면 이 b라는 상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얘네들 이 x를 만족하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보다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당연히 b가 음수라면 0이 어떤 음수보다 크다. 항상 참이네요. 그러므로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방정식의 풀이법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 요런 정리까지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예제 문제로 그냥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이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요. A, B는 모두 양수네요. 그쵸? 그때 A분의 1, B분의 1, 이들의 역수관계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얘기하고 싶군요. 그쵸? 자, 일단 우리가 A하고 B의 대소관계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누구로 나눠줄 거냐? 바로 A, B로 나눕니다. 어차피 A 양수, B도 양수기 때문에 A, B 두 수의 곱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므로 이 A, B라는 수를 양변에 나누어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될 겁니까? 바로 B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은 얼마가 될 겁니까? A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들의 대소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해두세요. 모든 양수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역수는 반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탁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니은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렇게 C-2A와 C-2B의 대소관계를 물어봤네요. 자, 항상 우리가 주어진 어떤 대소관계로부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대소관계를 확인할 때는요,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변에 일단 뭐부터 취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2부터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니은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면 A는 B보다 크다 해서 얘네들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먼저 이렇게 해줘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너는 마이너스 2B인데 음수를 곱하니까 대소관계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변을 C라고 하는 제3의 수로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대수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C-2A, C-2B 이렇게 대수관계 유지가 되니까 니은도 우리가 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항상 이렇게 주어진 어떤 대소관계로부터 어떤 요구되어지는 대소관계를 확인할 때는 식을 변형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살펴볼게요. A와 B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C가 음수라고 한다면 AC하고 BC는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얘네들 보니까 지금 양변에 C를 곱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이건 바로 갑시다. 그러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대소관계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건 기역과 니은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ax-1은 x-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일단은 x가 있는 1차항을 우리가 한 변에 몰아줍니다. 그러면 ax-x 좌변에는 이렇게 모여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변에는 1이 넘어가서 1-a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럼 a-1의 x는 1-a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일단 내가 x 값을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a-1로 그냥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a-1이라는 대상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0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세 가지로 분류하셔야 해요. 첫 번째, 만약에 a-1이 양수다. 즉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a-1이 0이다. 그리고 세 번째, a-1이 음수다.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a가 1이고 너는 a가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가 1보다 큽니다. 그때는 이 a-1이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눠도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x는 a-1분의 1-a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변을 살펴보면,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1이라면 실제로 지금 이건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얘가 요렇게 지금 써져 있다는 뜻인데, 자, x에다가 어떤 실수를 막 집어넣어봐요. 그럼 그래봐야 이거 좌변은 그냥 0입니다. 0은 0보다 작다? 이런 x가 있습니까? 없네요. 그러므로 해는 있다 없다? 해는 없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작아서 요 x의 개수가 음수가 돼버린다면, 그땐 당연히 나눴을 때 요렇게 a-1분의 1-a 대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 요렇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고 총 세 가지의 답이 나와줘야 합니다. 오케이. 이거 지워주고요. 다음 두 번째, 자, x에 대한 부등식 4x 플러스 a는 a제곱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이때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니까 x가 있는 거 없는 거 따로 분류하셔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a제곱 x는 넘어가면 2-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너는 x로 묶으면 4-a제곱의 x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한번 되는 게 보여집니다. 요렇게 말이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내가 양변을 봤더니 뭐야 이거 2-a라는 게 똑같이 이렇게 있네. 얘로 나누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 결국에는 답을 내면 이 정답은 요렇게 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죠. 자,
x가 있는 지금 요 좌변이 우변보다 지금 큰 상황에서 갑자기 답은요, x는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얘네들을 갖다가 실제로 나누었을 때 이걸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를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므로 내가 얘네들 요거 x의 개수가 어차피 이거 뭐 통째로 x의 개수를 그냥 나눠버리겠습니다. 요걸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양수다, 음수다? 바로 음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챙겨놓고 가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얘네들을 나누게 되면 오케이, x만 남게 되겠고요. 너는 우변이 2 플러스 a 그리고 2 마이너스 a분의 이제 2 마이너스 a로 정리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는 요렇게 바뀌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됐네요. 그러면 너희들 쓱싹쓱싹 요렇게 약분 그럼 결론은 너는 누구구나? x는 2 플러스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게 결국에는 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2 플러스 a분의 1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해서 결론은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1차 부등식은요 크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는데 걸림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1차 부등식은 개념적인 얘기들보다는요 실전적인 문제들, 즉 여러가지 응용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뭐 심화 문제들 요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1차 부등식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